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복과 대설을 지나며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공공부문과 기업들의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더위를 피해 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박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여객선 터미널. 탑승권을 확인하고 여행객도 자동차도 배에 오릅니다. 배 출항을 기다리는 여행객마다 손에는 짐꾸러미가 들려 있고 출발을 기다리는 여행객은 목적지 정보를 꼼꼼히 챙겨봅니다. 비 피해서 이렇게 좀 맑은 날씨 보고 오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휴가 내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 같이 내려와서 이제 가족이랑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통영 여객 터미널을 통해 남해안 섬으로 들어간 피서객은 약 10,000명. 특별 수송 기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욕지도와 매물도 항로에 여객선 5편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약 3%가 증가된 2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기서 운항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공항공사는 휴가철에 120만 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이나 공항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이제 바빠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났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도 다르고 좀 설렙니다. 경찰도 이번 주부터 고속도로와 피서지 주변에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뿐 아니라 해수욕장으로 피서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구조하는 지킴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하는 거제 학동 몽돌해변. 상황실 6번 부표 요구조자 발생 6번 부표 출동 바랍니다. 수상안전요원들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피서객들을 구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제트스키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보다 촘촘한 관리를 위해 드론을 띄워 넓은 해변을 살핍니다. 의식을 잃으면 4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해야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시민 수상구조대원도 안전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엄마 마음에 조금 걱정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노는데 엄마 마음으로 지켜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무심코 버려둔 쓰레기는 가장 잦은 해수욕장 안전사고의 원인. 이를 점검하는 것도 안전요원들의 일입니다. 경남의 해수욕장은 모두 28곳.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제 인명 구조한 인원이 한 20여 명 되고 현장에서 안전 조치라든가 기타 사항을 한 게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 그 뒤에는 해수욕장 지킴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원을 협박해 관급공사를 맡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에게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미수에 그쳐 형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창원시장 비서실에서 공무원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공사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업의 수준안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선원들의 생활 공간인 데크하우스와 LPG 탱크를 주로 만드는 울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최근 브라질의 조선소로부터 데크하우스 4기를 19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들자 지난 4월에 해외 영업팀을 만든 뒤 첫 해외 수주입니다. 이처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자 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지난달 울산에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인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중소기자재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줘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사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을 40%나 늘리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55개 나라에서 약 1,4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 조선해양 대전을 열 계획입니다. 자금 보증 특별 지원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해외 서비스 센터 확충 등을 통해 조선 기자재 수출을 현재 14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효율성 실험과 경남 남해안에서도 인기인 갯장어 요리 시식회 소식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시에 있는 한 상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한 대와 프로젝터를 야마구치 현청 직원이 작동시킵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본청에 있는 상사와 연락합니다. 본청에 있는 상사는 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원거리에 있는 부하 직원은 데이터를 이메일로 받아 자료를 완성시켜서 다시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思った以上にスムーズに事務処理もできたので、なかなか良かったかなと思ってます。できるだけ早く家に帰れるので、子供を迎えに行ってで少しでも家事とか育児とかその辺に時間を割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なと思います。 야마구치현은 앞으로 장소나 지역을 바꿔 실험을 반복해 재택근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갯장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요리 시식회가 호우시에서 열렸습니다. 갯장어는 야마구치현 근해 세토 해안의 특산물입니다. 갯장어는 잔뼈가 많기 때문에 잘게 칼집을 넣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갯장어 요리는 데쳐먹기와 튀김, 국 등 5종류가 선보였습니다. 갯장어는 초여름에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京都とか比べると全然リーズナブルと思います。ハモっていうのは梅雨の雨に打たれて脂が乗ってくるんで、本当に美味しい時期ってね2ヶ月ぐらいしかないと思うんですよ。どうかその2ヶ月の間に豊富なハモっていうのをね体験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갯장어 시식 행사는 호우시가 세토의 갯장어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최고 80mm로 제법 많겠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열기가 식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낮 동안 폭염특보는 계속되겠고요. 습한 공기 탓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경남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에서 점차 장마전선이 내려오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벌써 27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25도, 사천 28도, 남해는 29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가 36도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종일 안개가 짙은 가운데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도 계속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도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천포 국제행위예술제가 내일 저녁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국내외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열립니다.
남해군이 올 가을부터 일손 부족을 겪는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시와 공연, 야영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지리산 엄청강변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하동군에서 나는 배와 참다래가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6만 2천여 명이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했고 3만 4천여 명이 인정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노인 장기 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6만 2,657명이었고 인정된 사람은 3만 4,5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11만여 명, 서울 8만 2천여 명, 경북 3만 8천여 명에 달했고 경남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제21회 경남 중소기업 대상 후보자를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대상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영과 기술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과 우수 장기 재직자를 선발해 포상합니다. 경영 혁신과 수출, 여성기업 부문 3개사에는 도지사 표창이, 기술혁신과 창업벤처 부문 등 3개사에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최고 농업인에게 시상하는 2017년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시상 부문은 자립경영과 농업 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수산진흥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5명을 선발합니다. 경남에 거주하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상자는 정부 포상 추천과 경상남도 지원사업 우선 배정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창원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오는 9월에 문을 엽니다.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근로자 복지타운에 들어설 공동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창원 산단 14개 입주 기업이 참여합니다. 공동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공단이 터를 무상 제공하고 참여 기업들이 분담금을 냈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